화장입니까? 아니면 약간 맨 화장의 formulation? 이게 뭐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뭐 저걸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그 밴드 위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태양광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백색 LED, 또 태양광에 조금 이제 태양광으로부터 조금 질이 떨어진 태양광보다는 좀 못한 그런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싸고 이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싼 LED를 쓰지 않아도 되는 데는 뭐 이런 걸 써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광원이 높은 고질의 화질이 필요한 그런 그 광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이제 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 나와서 죄송한데, 태양광을 이제 저희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커브를 이제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노란색 커브 같은 그런 분포를 광선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배열등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장파장 쪽으로 이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광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많이 쓰는 지금도 쓰지만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넓은 파장이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한 3개 정도의 그런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파장을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형광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두툼하게 분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지만, 어쨌든 이 형광등 속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파장이 3개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삼색 파장, 삼색등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쭉 소개를 드렸던 백색 LED는 요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만 광선이 나오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하고 유사할수록 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이런 분포를 갖는 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칼라 렌더링 인덱스가 높다. 그래서 100에 가까운 그런 광원이 되는 것이고, 나쁘면 이제 0으로 가는 0쪽에 가까운 그런 광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는 이제 뭐 무기 LE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해갖고 조금만 그 광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유기물로 만들어진 LED,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에 저 무기물로 되어 있는 LED를 자세히 보여드린 그림이 없었는데, 굉장히 뭐 외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전극층이 양쪽에 있고 그 속에 발광층이 이렇게 있는데, 때때로는 이제 발광층과 그 전극층 사이에 또 뭐 적당한 이름으로 부른 중간층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중간층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아까 무기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기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실물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본 그림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료마다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 그림을 그 재료에 이제 전자 준위를 기초로 해갖고 저희가 그리는 그림을 많이 또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각 층마다 그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광하는 이제 폴리머를 사용을 했는데요. 폴리머 사용, 전자가 쭉 채워져 가지고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이제 비어있는 그런 에너지적으로 비어있는 지역이고, 또 여기 루모라고 하는 이 에너지 레벨부터는 또 전자가 다시 채워지는, 그래서 이런 층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외부에서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전극 재료입니다.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전압이 제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반대쪽 전극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전자가 비어있는, 전자가 빠져나간 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치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그 입자처럼 그렇게 거동을 해서 요 발광층에 와서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면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발광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빛이 난다고 하는 걸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특별히 유기물로 만든 경우에 이제 뭐 얇게 만들 수 있고 경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하고 투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 유연하고 투명한 그런 이제 적용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에 이제 무기물 LED랑 뭐 비슷하게 뭐 좀 복잡한 기술적인 그런 이제 기술들을 이렇게 축적할 수가 있는데요. 한 소자 안에 뭐 적색 소자, 그 다음에 청색 소자, 녹색 소자를 한꺼번에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집적을 하는 그런 경우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아까 무기물하고 비슷하게 소자는 한 가지만 쓰고 그 빛을 사용해가고 그 빛을 하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색은 발광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색을 이렇게 다시 합성해서 백색을 만드는 경우. 또 아까 무기 LED처럼 RGB를 내는 그런 소자를 따로 만들어서 합쳐서 이제 백색을 만드는. 그래서 백색을 얻는 과정은 기술적인 과정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만 유기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무기물의 경우는 굉장히 결정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유기물의 경우는 그 결정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정 구조가 뭐 무기물처럼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결정 구조는 없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랜덤한 그런 각 구조를 갖고 있는 유기물을 사용을 해서 OLED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평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LED가 그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이 나오면 그 파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요. 그 나오는 광의 강도하고 파장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청색이 나오는 그런 LED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청색뿐만이 아니라 뭐 녹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못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을 그 엔지니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이렇게 발광 강도에서 파장의 이렇게 분포를, 에너지가 나오는 그 분포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광을 다루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색깔, 금방 나왔지만 이제 이거 두 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나오는 빛의 색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 색이냐.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말하는 적색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적색이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색좌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치적으로 적색이지만 뭐 0.26, 0.67이라고 지정하는 그런 적색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내가 말하는 적색이나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적색이 똑같은 그런 적색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카나 코디네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타 이제 뭐 소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소자 성능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 또 뭐 엑스터널 퀀텀 에피션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소자의 성능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자에다가 집어넣은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광 에너지로 바뀝니다. 광 에너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광자라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광자를 바뀌는가, 그것의 비를 소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의 그 에너지 전환의 비를 우리가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광을 소자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그 소자 바깥으로 광이 나오는 그 광을 우리가 눈으로 디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떤 효율을 따질 때는 소자로부터 광이 빠져나오는 그 과정, 소자가 잘 작동을 하더라도 광을 잘 바깥으로 배출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는 잘 만들지만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광을 바깥으로 잘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출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수직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바깥으로 빼내는 효율도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널 효율, 안에서 잘 만들지만 바깥으로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은 총체적인 효율은 좋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이제 외부로 광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external quantum efficiency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internal quantum efficiency에다가 추출 효율을 곱한 값이 이제 그걸 기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